자, 오늘은, 뭡니까? 스틸 컴퍼니하고, Citizen for Better Environment라는 케이스인데, 1998년도 케이스인데, 이게 뭐 굉장히 법률적인 그런 논점을 이제, 해석된 그런 이제 판결문인데, 아주 그 내용은 좋은데, 오늘 이제 뜻은 모르게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용은 이제 패티셔너가 이제 매니팩처러, 한마디로 이제, 스티커죠? 스티커가. 한마디로, 어떤 법을 위반해서 EPC라는 법이 있어요. Emergency Planning Community Right to Know. Right to Know는 이제 알권이죠. 알권이 법률이죠. 한마디로, 뭐 하여튼, 알권리법이에요. 1986년도에 제정된 알권리법인데, 이게 뭐냐면, failing to file timely toxic hazardous chemical storage emission report. 그만 보고서죠. 한마디로, 유독 유해 화학, 물질 보관과 뭐 하여튼 배출과 관련된 과거의 보고서를 제때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소위 1986년도 알권리 법령에 따라 위반했다 이렇게 했던 주장을 하면서 리스판던트가 누구냐면 피상고인이 소위 환경보호기관이네요. 환경보호기관이 이제 한마디로 자 그러면 사법집행을 소송을 이제 한마디로 소송을 거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제 디크라티브 인정적 릴리프를 요구하는 이 법률에 따라서 1986년도 법률에 따라 알권리 법률에 따라서 여기 보게 되면 1986년도 알권리 법률이라는 게 시민이 소송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연방법이죠. 시민이 소송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환경법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 유독 유해 물질이 이제 배출된다 그러면 그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걸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가 예를 들어서 환경기관들이 이것을 감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이 혹은 환경단체들이 이제 또 제3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원심에서는 상고인이 하나도 여기서 항소인이 원심이니까 항소인이 어떻게 됐어요? That filing up to the date by the time complaint was filed. 한마디로 소장이 접수될 때까지 일단은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은 뭐예요? 법원은 관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현재 위반에 대한 소송을 우리가 수락할 수 있는 그런 관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심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해당 1980년도 알권리 법이라는 것은 순수한 과거의 역사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하면서 원심이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니까 뭘까요? 그리고 나서 레스판던 피항소인이죠. 피항소인의 주장은 뭘까요? 한마디로 뭐라 했어요? untimely filing. 시간에 맞지 않는, 시간이 뭐 한마디로 시간이 도과된, 소위 서류의 제출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구제수단이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원심의 그 판단을, 한마디로 항소심에서 뒤집은 거죠. 뭐라 그러냐면, 항소심은 왜 뒤집었을까요? 이 알권리란 1980년의 법률 자체는 과거의 소위 위반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소송을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내용이죠. 원심은 뭐라고 했어요? 원심은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은 인정해야 된다. 이건 결국은 뭘까요? 연방 대법원에서는 뭘까요? 일단 나오죠. 연방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Because none of relief sought. 한마디로 구제라는 것은
구제의 수단, 구제라는 것은 likely eliminate 뭘까요? respondent's energy injury fact. 한마디로 뭘까요? 사실상에 주장되는 피해를 구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항소인, 여기서는 이제 피항소인이죠. 피항소인은 한마디로 소를 제기할 적격 조건이 없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this court and lower court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했던 소위 원심 자체는 소위 그 관할이 없다,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제 했던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 항소심 잘못했죠. 항소심의 내용이 조금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뭘까요? 자, 첫째, A에 가서 이 문제에 있어서의 메리트는 뭘까요? 메리트는 한마디로 심사 대상, 그죠? 심사 대상의 문제, 심사 대상의 메리트니까 심사 대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법률, 연방 법률이죠. 연방 법률은 뭐거든요? 한마디로 시민으로 하여금 순수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할 수도 이제 이렇게 문제로 열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뭘까요? 한마디로 관할 문제는 아니다. 관할 문제는 아니다. 그죠? 관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로서 소를 제기할 적법 여건으로서의 같은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소를 제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제일 중요하려면 우리가 소를 제기하려고 하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관할이 있느냐가 하죠. 관할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관할이 있죠. 관할이 있느냐. 그 다음에 관할이 있느냐 주장을 이제 보고, 관할이 있느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스탠딩이 있느냐, 그죠? 한마디로 적법 요건에 해당되느냐,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따지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게 threshold question이죠. jurisdictional issue, 그 다음에 standing,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또 따져보면 standing 다음에 뭘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case and controversy 같은 게 있겠죠? case and controversy, case and controversy, 이런 문제들이 이제 쭉 연결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it is firmly established 라고 확실하게 성립됐다, 판시됐다, 확실하게 수립됐다, 증명됐다, 판시됐다. 자, this court subject matter, 한마디로 원심의 사물관할이라는 것은 뭐죠? 사물관할, 원심의 사물관할은 뭘까요? 사물관할은 한마디로, 자, 유효한 소인이 없다고 해서, 그죠? 없다고 해서, not defeat. 뭐야, not defeat. 지는 거죠. defeat은 지는 거죠. 지는 게 아니다. 지는 게 아니다. 그럼 한마디로 소인이 없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니까 무효는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물관할은 언제 존재하느냐? 언제, 뭐뭐 할 경우에 존재할까요? 자, 한마디로, right to recover. 한마디로 배상 권한이죠. 한마디로 리커버니까, 손해를 한마디로, 배상받을, 그죠? 보상받을 권리라는 게 뭘까요? 존재한다면, right to recover. 그 돈을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피고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것은, 권리가 있다라는 게 있다 그러면, 사물관은 존재하는 거죠?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에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right to recover, 이런, 소위, 손해배상 권리죠. 손해배상 권리라는 게, 또는 한쪽에서,
이런 권리가 defeated, 없다는 경우, 없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뭐뭐가 아니라 그러면, 자, 그 청구 소송이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자, immaterial, 아무 쓸데없는 거죠. 뭐, 공허하고, 아무 근거 없는 거, 완전하게, 뭐 또 근거 없는 거, 또 소송을 목적으로, 남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게 아니라 그러면, 혹은, 자, 원방의 논쟁과 관련 없는 심의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그죠? 아닌 경우라면,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거나, 혹은 또 다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defeated 한 경우도 우리가 존재한다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우리 케이스죠. 여기서, 자, 여기서 뭐, 피상공인이죠. 피상공인 자체가, Wind on the One Construction, 이 소위 1986년도, 알권이라는 법률의 해석의 하나의 해석에는, 승소를 했고, 또 다른 쪽에는 패소를 한 케이스에 패소했고, 그리고 이 조항 자체가 아주 불투명하게 되죠. 하나를 보게 되면 뭐 이길 수 있고, 또 한쪽을 보게 되면 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청구소송 자체가, 하지만 그 청구소송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남소의 대상도 아니고, 또, 뭘까요? 비실시적인 거니까 뭐예요? 피해는 게 아니죠.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이 11104.6C라는 조항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죠. 부당하다. 뭘까요? 이 11104.6C라는 조항은 뭘까요? 자, 원시는 관한을 가진다. 자, 이 조항에 따라서 이 알권이라는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집행할 관한을 갖는다고 이렇게 법률이 되어 있어요. 법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 그러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civil penalty, 민사적인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civil penalty 어떨까요? Making all the element of 11468라는 조항이 이 코드 백형이죠. 이걸 보게 되면, 소위 소관할이죠. 한마디로 관할적인 관할에 속하는 소인의 우리가 구성 요건인 그죠? 요건인 그런 요건이죠. 여기 요건들을 위반한 경우 한마디로 민사적인 범칙금을 부과한다라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원심에서는 관할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알권리에 관련 법률이 그렇게 이제 몫이 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뭐보다는 뭐예요? 여기서 뭐보다는, 자, 법원의 단순한, 법원의 구제 권한을 단순하게 명시한 것보다는, 이제 관한을 갖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여기서 볼 때는 헌법적인 우리 접견 요건의 문제이기 전에, 그죠? 한마디로 일반적인 헌법적인보다 법적인 우리가 법규에 의한 우리가 적법 요건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in the case, this court.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법원은 전혀 부른 적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소인의 존재라는 게 관할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고 했죠. 관할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소인이 있다고 해서 관할이 꼭 존재한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결정했어요? 자, 이러한 소위 헌법의 제3조의 케이스 컨트리뷰션 문제죠. 문제의 존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